올해 서울시 주요 정책의 기조는 사람 중심, 시민 중심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더 서울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된 정책은 무엇일까요? 서울시가 올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 정책 가운데 33개의 정책을 우선 선정하고 이 가운데 시민이 가장 공감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털 사이트 다음과 시민청 현장 투표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약 3주간에 걸쳐 시민과 공무원 4,80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시민이 가장 공감한 올 한 해 서울의 10대 정책,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무엇일까요? 시민이 뽑은 올해 서울시 10대 정책 10위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 8만 호 건설 사업이 3.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9위는 3.9%의 지지를 얻어 신청사에 마련된 시민을 위한 소통 문화 공간인 시민청 탄생이, 8위는 여성안심 특별도시 추진 정책이 차지했는데요. 4.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7위입니다. 지하철 9호선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 모델 완성 성과가 4.8%의 지지를 얻었고요. 6위는 4.9%의 지지를 얻어 부조리 없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정책이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5위입니다. 5.2%의 지지를 얻어 개인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직접 보호하지 않고도 환자가 입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자 안심병원이 차지했고요. 4위는 5.3%의 지지를 얻어 보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3위는 근로 여건이 취약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추진 사업이 6%의 지지를 얻었고, 2위는 7.9%의 지지로 시민과 함께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1위는 지하철이 끊긴 늦은 밤 시민의 발이 되어준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 확대 운영이 12.8%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투데이 연말 특집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민이 뽑은 올해의 정책 가운데 5위부터 10위까지의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직접 보호하지 않고도 환자가 입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 환자 안심병원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병원 책임하에 간호사가 다인병상의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사회복지사가 투입돼 환자들의 심리적, 경제적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맑은 아파트 정책이 680표를 얻었습니다. 서울시는 관리비 거품은 빼고 갈등을 줄인 여러 우수 사례들을 선정해 서울 곳곳에 전해지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위는) 시민이 주인인 지하철. 지하철 9호선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 모델 완성이 665표를 얻어 7위를 차지했습니다. 요금 인상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 맥쿼리 등이 철수하고 서울시가 운임 결정권을 갖게 되면서 서울시는 사업 재구조화에 나섰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9호선 서울형 민자 사업을 통해 향후 26년간 지급해야 할 재정 보조금을 3조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성안심 택배함,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나홀로 여성 홍방범 서비스 등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성안심 특별도시 추진 정책이 626표를 얻었습니다. 깐깐한 서울 시민을 만족시킨 여러 여성안전 정책들 이용해 보셨습니까? 시민을 위한 소통과 문화의 공간인 시민청 탄생이 531표를 얻었습니다. 시민청은 지난 1월 12일 서울시 신청사가 개관하면서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 10월 개관 9개월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 10위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 8만 호 건설 사업이 499표를 얻었습니다.
현재 일부 시유지에 짓는 장기전세주택 건설 사업이 주민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한 경우들이 없진 않지만 기본 목표 달성은 무난하다는 게 서울시의 관측입니다. 시민의 말씀대로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내년에도 더욱 시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니까요.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참 정책을 많이 펼쳤다. 그런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총 33가지의 정책 가운데 10개의 정책이 선정됐고요. 그 가운데 오늘은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5위부터 10위까지 이제 6개의 시민공감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13년도 수도권 인사이트 연말 특집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특집 순서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쭉 우리가 봤는데요. 1위부터 4위까지는 좀 내일로 좀 소중하니까 남겨놓고요. 네. 오늘은 5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가 이 환자 안심병원입니다. 환자 안심병원은 상당히 우리 사회에 절실한 문제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환자 안심병원은 그 서울시가 이 서울 시민들에게 올해 제공한 이 첫 선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네. 1월 17일 서울의료원 그 이계병동 그 90병상에서 일단 그 시범 실시를 했죠. 3월부터는 그 서울의료원 전체 그 다인 병상 그 400여 개 병상 가운데 39%인 이 4개 병동 180병상에서 이제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가족이 아플 경우에 내가 직접 돌봐줄 수 없을 때 참 마음의 빚도 있지만 이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외국 영화를 보다 보면은 외국에서는 그 병원에서 별도의 그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죠. 병원에서 다 이제 시스템을 다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우리나라는 그 병원에 누가 입원하면은 꼭 한 사람이 1대1로 붙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그 부담들이 경제인 부담뿐만이 아니라 큰 편인데요. 간병인 쓰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또 비용도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에서는 그 간호사와 그 사회복지사가 이 같은 그 간호 서비스는 물론이고 그 간병 서비스까지 일괄해서 이제 그 제공을 하게 됩니다. 별도의 그 간병인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비용도 뭐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환자 쪽에서는 그 간병비만 보통 최저 한 하루 6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이 비용과 그 부대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이상을 이제 그 절감하는 덜 들여도 되는 이런 좀 효과를 좀 거두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 간병인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좀 제한이 있습니까? 누구나 쓸 수는 없는 모양이에요. 네, 당연히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병원들이 이 간병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종합병원이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어딘가 이제 제가 말씀을 뭐 특정할 수는 없고요. 거기는 이제 그 간병 시스템까지 같이 좀 적용을 하고 있죠. 물론 그 4개 병상 그 140개 병상이다 보니까 4개 병동 140개 병상이다 보니까 모든 일을 대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이제 의사분께서 의료진께서 이제 그 진료를 할 때 질환의 종류와 그 간병의 필요성 등을 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간병 서비스를 이제 말하자면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일단 15일 이용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대 일주일 연장이 가능하죠. 총 22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 수술 환자들은 사실 그 22일 정도면 말하자면 수술을 받고 퇴원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 소아 혹은 산모 그리고 정신질환이나 그 장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 또 그 중환자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에서 일단 좀 제외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조금 더 확산이 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환자 안심병원 그간의 공과를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저희 사회가 좀 많이 변해가지고 이전에는 뭐 당연히 뭐 누가 간병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가서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1인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뭐 입원하면 그 돌봐줄 일도 마땅치 않고 또 이제 그 경제 구조 자체가 두 살 맞벌이 부부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간병 서비스 굉장히 절실했는데요. 어떻든 이 간병 서비스까지 그 병원에서 맡아서 해주는 이런 의료복지의 그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이거는 그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이 보호자 없는 병동을 만들기로 했다고 그러죠. 정말 지방정부가 모범적인 사례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아주 그 높게 좀 평가할 수 있을 자, 것 그럼 같습니다. 결국 비용이 문제일 텐데요. 그것도 예산으로 직결될 테고. 좀 전에 중환자실은 이 시스템이 없다 그러는데 안타까운데 예산 문제는 또 논란이 있는 사실 것 이제 그 같습니다. 중환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간병 시스템이 별도로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서 네. 뭐 중환자실은 이제 별도로 다 지금도 사실 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자, 문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서울의원이 그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예산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올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과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내년도 예산에서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도 그 4억 6천만 원이 좀 깎여가지고 이제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의원들이 이제 직접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뭐 잘 풀린 것으로 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깎였습니까, 그게? 허허. 아마 이제 처음 지난해보다는 올해 좀 정착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정책에 따른 별도 이제 추가 비용들을 이제 상정을 하지 않은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딱 1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서 이 제도가 정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제대로 좀 뿌리내릴 수 있게 좀 지원하는 게 온당한 예산 편성 지침이 아닐까 싶기도 하죠. 좀 이게 더 확산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그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그 의료보험 서비스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네.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뭐 불가피하게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네. 네, 그럼 이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한창이죠, 지금. 네. 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 사실 네. 그 이 맑은 아파트 문제 정말 그 절실한 생활상의 요구 필요 아니었습니까? 네. 아파트 관리비를 내긴 내는데 이게 좀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왜 이렇게 관리비는 많은지 이런 불신도 많고 네. 또 뭐 층간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아파트 내 그 분란도 많고 그랬는데요. 자, 이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이제 올 서울시가 올 3월에 그 발표를 했고요. 5월에 이를 위한 그 맑은 아파트 만들기 그 추진단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시단 행정 2부시장을 그 단장으로 해서 네. 전문가와 그 시민단체 관계자들 100여 명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여기에서 그 공동주택관리 합동조사를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먼저 한 것이죠. 그리고 제도 개선을 모색을 해서 7월에는 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포털 사이트 이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을 열어서 각 그 주요 아파트들이 이제 관리비 실태나 관리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것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정보들을 올려서 주민들이나 여러 아파트에서 이를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관리비 내역을 서로 좀 비교할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 서울시가 올 한 해 참 많은 좋은 일들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정책 또한 이제 정부에서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참 좋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자칫하면 뭐 서울시를 저희가 너무 좀 높게 평가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네.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뭐 평가를 해줄만 하겠습니다. 그 국토교통부도 내년에 아파트 관리지원센터를 이제 그 설립을 해서 네. 운영을 하기로 했고 관련 예산을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 국토교통부에서 신설하는 아파트 관리지원센터는 그 입주민 간의 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네. 이를 뭐 상담 조정해 주는 역할이나 입주자 그 대표회의 같은 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제반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예.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산하의 그 주택관리공단에 일단 그 둘 계획입니다. 네. 자, 이 아파트, 맑은 아파트 만들 사업, 이것은 결국은 서울시의 그 박 시장의 마을 공동체 사업이 일환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파트에서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 그런 예.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비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근데 우수 사례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른바 그 아파트 관리의 투명화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투명화라는 것은 주민 참여들이 있어야 되고 그쵸. 주민 참여들이 직접 이제 아파트 관리에 참여하면서 단순히 어떤 그 관리비의 투명화뿐만이 아니라 주민들끼리 서로 할 수 있는 이 공동체의 복원 몇 가지 지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모범적인 사례로 올해 모두 그 네 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 도봉구 창동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요금 적용 방식을 분석을 해서 기존의 그 종합계획을 단일 계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파트 통째로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1년에 무려 총 4,5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우리가 줄 수 있게 됐고요. 네. 이제 송파구의 그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들이 기증한 1,500건의 도서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 아파트 가운데서는 그 최초로 놀이터 공유도서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터와 도서관을 같이 만든 거죠. 도서관 하면 엄숙한 게 아니고 네. 애들이 놀면서 책도 보고 할 수 있는 이 놀이터 공유도서관을 만들기로 했고요. 이 동작구, 본동구, 삼성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이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다소 짧은 기간이었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시행이 됐던 게 아니라 몇몇 아파트에서 시행이 됐던 건데 그 주변 아파트에서도 이제 지레 겁먹고 조금 이제 움츠러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또 이제 오피스텔 같은 다세대 주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행정적으로 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서울시가 이제 그 개입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이 그 의무 관리 단지인 그 공동주택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00세대 이상의 이 네. 대규모 아파트이거나 네. 150세대 이상이지만 그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거나 혹은 이 중앙 집중식 난방을 하는 이런 아파트 이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다세대 주택이랄까 혹은 이 오피스텔과 같은 이 집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이제 그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임의로 여기에 대해서도 그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고 또 이 참여토록 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아파트 지금 맑은 아파트 만들기와 같은 이런 사례들을 네. 좀 만들어 나가고 그 같은 그 정보 공유 시스템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통관이 하나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서 그러면 이제 아파트 운영에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파트에 제가 아파트 사는데 네.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우리 되신 분인데 이제는 용역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해고당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도 그럼 같이 좀 참여해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주민회의를 다 하도록 돼 있죠. 대표자 네. 회의를 하는데 네. 이제 그 평소에 이제 너무 바쁘시니까 그 대표자 회의 하는데 좀 나가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네. 나가셔서 좀 발언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몇몇 분들이 그냥 네. 그 끼리끼리 해왔던 네. 이런 이제 그 잘못된 그 구습들이 좀 꽤 있는 데도 있고요. 네, 또 네. 어떤 데는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적극 좀 그 참여하겠다라는 네. 의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아파트는 아니고 이 네. 작은 그 8세대 되는 이런 그 빌라인데요. 네. 거기 그 대표를 맡고 있기도 아, 합니다. 그러세요? 대표님이라고 2년 동안 불러야겠네요. 저도 우리 아파트에 좀 동대표 선거에 네, 한번 나가서 맞습니다. 봐야겠네요. 네, 취재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하철 9호선인데요. 이 지하철 9호선 상당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임 시장에 있던 것을 이번 서울시에서 해결한 것 같은데 좀 내용 좀 살펴주시죠. 네, 이거는 뭐 꼭 전임 시장 문제보다는 네. 그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어떤 민자 사업이 갖고 있던 폐에 네. 최근에 와서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선 뭐 이용 요금이 너무 비싸다거나 또 그 이용 요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데도 결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른바 예상 수익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네.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서 이제 그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는 이런 실상들이 드러났는데요. 네, 지난 10월이었죠. 그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던 맥쿼리 한국인프라 투용자가 네. 완전히 그 선을 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지분을 모두 새로운 그 주주들에게 거둬겼고요. 전혀 새로운 이제 서울 지하철 9호선으로 이제 거듭나는 이런 그 전기가 마련이 됐었죠. 그 각종 특혜와 요금 인상 논란을 빚었던 만큼 이 지하철 9호선 사업이 전면 재조정하게 된 소식은 시민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서울시가 나서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울 지하철 9호선 문제 사실은 그 지지난해 이제 네. 그 서울 지하철 9에서 그 선거를 앞두고 네, 선거 전이었죠. 앞둔 갑작스레 요금을 올리겠다. 네. 이렇게 통보를 해서 이제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시민들도 참 많이 불안했었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바로 이제 전까지는 네. 말하자면 이 요금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던 게 아니고 요금 신고제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병 내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이 그 자체적으로 이제 그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요금 승인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금 결정권을 그 서울시가 이제 갖게 됐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맥커리와의 와는 그 실제 운영 수입과 무관하게 이 최소 운영 수입을 무조건 보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협약에서 네. 보장해 주기로 했던 예상 수익에 네. 대해서 그게 못 미치면 무조건 그 전액을 이제 보전해 주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이번에는 이 비용 보전 방식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운영 수익에서 이제 운영 비용을 운영 수익과 운영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운영 수익이 운영 비용에 못 미칠 때 그 모자라는 만큼만 이제 그 말하자면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네. 바뀌었고요. 또 이제 그 민간 사업자의 그 수익률을 맥코리 때 그 절반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향후 26년 동안 서울시가 그 지하철 9호선에 지급해야 될 그 재정 규모 한 5조 원이던 것이 한 지금 2조 원 규모로 한 5분의 2 정도로 그러니까 이 키워졌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것인데 이걸 네. 민자로 넘기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서울시가 이 부분을 수정하고 교정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네, 이제 실질적으로 결정권이 서울시로 넘어오면서 지하철 9호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은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구호선의 시민펀드에 대해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세는 잘 모르겠는데요. 시민펀드에 대해서 아시나요? 시민펀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어요. 시민들 생각도 해주고 참신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투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빚을 지고 자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그거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발상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신한 것 같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요금 인상이나 뭐 그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시민들 인터뷰를 보니까요, 시민펀드에 대해서 잘 아는 시민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지만 시민펀드는 참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참 서울시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이 낸 모양이죠. 네, 아마 네. 박원순 시장이 이 펀드를 또 만들고 하는 데는 아마 그 천부적인 소질이 네. 있다는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죠. 네. 네. 대단한 인기였죠. 네. 이 펀드는 1천억 원 규모의 그 서울 지하철 9호선 그 특별자산 투자 신탁 4종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요. 네. 그 지하철 9호선의 그 빚을 이제 시민펀드로 갚고 또 그 네. 대신에 그동안에는 그 이제 투자회사들한테 주었던 이자를 이제 시민들한테 되돌려주겠다 이런 네. 취지였죠. 자, 이제 이자가 연 이율이 한 4% 정도 됐는데요. 이게 이제 11월 20일 시민펀드 발매 하루 만에 85%가 이제 다 팔려나갔고 이틀 만에 모두 매진됐습니다. 네. 그만큼 인기가 좋았다는 얘기겠죠. 네, 이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 모델을 완성시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평가와 숙제가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과제라고 한다면 아직 좀 정리해야 될 몇 가지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요? 맥커리 투용자와 그 진행되고 있는 이 소송이 있는데요. 네네. 네. 이 소송은 이제 그 굉장히 좀 서울시에 신경을 써서 좀 유리한 결정이 좀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좀 부담이 클 수 있는 재정적인 네. 부담이 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사실은 그 민자 사업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네네. 지적이 네. 많았지만 이미 계약을 한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았죠. 근데 서울시가 이번에 아주 치밀하게 법적 대응도 치밀하고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관과 이런 것들 다 동원을 해서 아예 계약 그 주주를 바꾸고 계약 제철을 새로 해서 민자 사업의 어떤 새로운 패턴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공성이 강한 부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정부라든가 지방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맞다. 그런 우리한테 기운을 남기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시정 난제 중에 이제 하나로 꼽혔던 것들인데 이제 잘 해결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수도권 투데이 연말 특집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8, 9, 10이 남겨두고 있죠. 8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성안심 특별도시 추진이 차지했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여성안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정책과 서비스들이 이제 선을 보였죠. 이제 밤늦은 네. 시간에 그 여성분들의 그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 여성 안심 스카우트가 이제 15개 구에서 그 시범 실시가 됐었고요. 네, 또 그 거주지 인근의 그 무인 택배. 무인 무료 택배 네네. 보관함을 통해서 이제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그 여성 안심 택배양 같은 것도 생겼죠. 왜냐하면 네. 이제 뭐 이 택배를 가장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그 침입해 범죄들이, 들어온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싱글 여성 가구에게는 그 전문 보안 업체 그 아주 고가의 최신 보안 서비스를 월 9,900원 네.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그 홈 방범 서비스도 이제 그 선을 보였습니다. 이게 3,00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이제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될 수 있을지 네.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사실은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네, 매력적입니다. 참 이 최근 반년 사이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됐습니다. 이런 정책들이야말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서울에 사는 여성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한번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알아요. 아니요. 네, 알아요. 오, 혹시 이용해 보셨어요? 이용은 안 했죠. 좀 이런 뭐지 정책 같은 걸 하면은 홍보를 활발히 해서 시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알 수 있도록. 네, 각종 범죄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들인데 아직 많은 여성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아직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많죠. 네,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바로 그 여성 안심 스카우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집에 바래다 주는. 일조로 이제 그 스카우트들이 네. 이제 밤늦게 귀가하시는 여성분들의 그 귀갓길을 이제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인데요. 그 요즘 그 여성 스카우트들 대부분이 4,945명의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아, 네. 그런데 정작 이제 이분들이 이 업무를 끝내고 귀가할 때 네. 이제 누가 이분들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그 순찰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 장비라는 게 그 호신용 장비라는 게 그 30cm짜리 그 경광등 그리고 네. 이제 호루라기가 그 대부분이라고 전부 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조금 더 보완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스카우트 분들이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안전을 위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 보호를 받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보호해주는 여성들을 지키는 그런 어떠한 정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꼼꼼하게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9위하고 10위 남았는데요. 9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위는 시민청 탄생인데요. 네. 이 시민청 탄생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신청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거기 가서 이제 그 착한 공정무역이라고 하나요? 거기 네네. 가면 이제 공정무역에서 하는 뭐 커피, 설탕 같은 걸 팝니다. 네. 그래서 그걸 사기도 했고요. 그래요? 거기가 이제 그 지하에 이런 네. 그 공정무역을 한 커피로 이렇게 커피를 판매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만남의 장소로 아주 잡으셔도 네. 아주 전혀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자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도 가보니까 즐길 거리, 볼 거리가 참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요즘에 보면 어디 앉아서 쉴 데가 없는데 네. 거기 가서 이렇게 쉬니까 참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 특히 또 인기가 있는 게 결혼식을 이제 시민청에서 하는 게 유행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6월까지 벌써 마감이 다 됐고 이제 내년 하반기에 신청은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그 서울시민 그 20상의 결혼식이 이제 이곳에서 있었다고 네. 하는데요. 이제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장소이죠. 근데 네네. 이제 이것도 그 공간상의 제한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일시장이 많이 한 그래서 군데밖에 그러는데요. 안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청은 말 그대로 그 이제 서울시청의 그 세청사 1층을 1층과 그 지하층을 이제 그 시민청으로 해서 그 시민들에게 네. 개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민들의 공간이라는 얘기인데요. 각종 전시와 공연, 세미나 토론회들이 열리고 있고요. 개관 9개월 만인 그 지난 10월 초에 이미 그 말하자면 여기 찾은 방문객들이 네. 이 100만 명을 이제 돌파를 하기도 했고요. 보다 더 시민 위주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기획단을 구성해서 네. 운영할 방침이라고 하죠. 네. 네, 자 마지막으로 10위 한번 알아볼까요? 10위는 임대주택 8만 호 문제인데요. 요 임대주택 8만 호 부분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서울시민이 뽑은 그 순위 가운데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네. 왜 이게 10위에 됐을까? 그럼 몇 위로? 저는 한 6, 7위 정도, 최소한 한 5, 6위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네, 어떻든 이제 뭐 이게 지금 되고 있느냐, 8만 원을 다 하고 있느냐, 뭐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논란도 많았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뭐 거의 일단 목표 수준에는 이제 그 근접해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이 지금 다 지어져서 분양된 게 아니고 네.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혹자는 아직 다 안 지어졌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뭐 지어지고 있거나 확보된 상태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목표로 네.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그 목표치 그 8만 가구의 그 80%를 일단 넘긴 것으로 이렇게 그 분석이 됐고요. 올해 목표 2만 5천 가구 좀 무난히 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그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내년까지 17,000여 가구를 이제 그 추가 공급해서 이 8만 채 공급을 이제 그거 다 완료하겠다. 이제 이런 구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SH 그 부채 문제하고 같이 결합되면서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그 떨어져 있는 문제는 아니죠. 당연히 뭐 SH 부채를 어떻게 줄 것이냐는 건데 사실 또 그것과 너무 연관시켜서 항상 임대 나오면은
그러면 SH 부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 사실은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타당한 네, 얘기 맞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네. 물론 서울시가 당연히 예산을 이제 제공을 하지만 그 SH 그 공사의 현재 부채 규모가 한 18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이제 확대한 최근 5년 사이에 그 7조 9,5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임대주택 공급을 계속하면 SH 부채를 그 7조 원을 감추겠다는 공약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이제 그 특당의 대책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서울시는 다만 우선 그 최소가 들어간 비용들을 최소화해서 또 효율화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줄여보겠다 이런 네. 이야기인데요. 가령 이 보육시설 100군데를 짓는데 과거에는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예. 지금은 600억 원으로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무려 그 400억 원이나 40%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목표량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임대주택 목표량을 달성하면서도 SH 그래요. 네. 부채도 좀 줄여나갈 수 있겠다. 네, 잘 이런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이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5위부터 10위부터 알아봤고요. 내일은 1위부터 4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총평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